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인사 8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양국의 무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자 한국이 일본 정부와 맺은 군사정보 교류 협정, 즉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보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분양가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또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엇갈리는데 6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과기부 등 8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에는 이변 없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임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전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를 기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미대사에는 초대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하고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관세 부과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히토류 카드를 사용할 것을 시사한 적은 있는데 관련 협회가 노골적으로 히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대부분의 히토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00여 개에 달하는 중국 내 히토류 업체를 회원사로 둔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히토류의 무기화를 시사한 것입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TV, 전기차 등 산업 전반에서 두루 사용되는 원자재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미국 산업계가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 따르면 스텔스기를 생산할 때 한 대당 400kg 이상의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무기화 시사로 히토류가 부각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히토류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은 오늘 각각 전 거래일 대비 4.51%, 14.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유니온은 유니온 머티리얼의 모회사라는 점에서 각각 주목받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티플렉스, 노바텍, 포스코엠텍 등이 관련주로 거론되며 각각 9.82%, 12.07%, 3.52%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중국발 이슈에 오늘 하루 주목받으며 강한 상승세를 탄 히토류 관련주들. 다만 오늘 주가 급등은 기업의 실적이 아닌 단기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이후로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자 한국이 일본 정부와 맺은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국 정부는 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재연장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수 일각에선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엔 한미일 삼각 안보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군사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대로 폐기하면 정말로 우리 안보가 위험해지는 건지부터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예,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입니다. 예. 보통 포괄자를 빼고요.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걸 맺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국 전체 32개국과 맺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는 심지어 러시아도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예. 이 협정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일본과 우리와의 특수관계가 있고요. 그쵸. 또 하나는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을 포함해서 한미 일 3국의 삼각 동맹 체제를 이루려는 미국이 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삼각 동맹의 전 단계로 여기고 강력히 추진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한테는 약간 부담 요인이 되고 있죠. 그 폐기하면 우리 안보가 위험해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 예.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들에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느냐? 사실은 다른 나라의 와의 정보 교류 협정과는 약간 다르게 일본과는 교류의 폭이 깊고 넓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기준으로 약 2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들, 예컨대 북한에 관한 비밀이라든가 심지어 우리 군대의 배치 같은 것들도 북한과 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도 배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류를 그쵸. 군사 교류 정보를 할 수가 있겠느냐? 2급 비밀인데. 그건 타당한데 예. 그럼 안보가 위험해진다 하는 것도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끌어가려는 예. 이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자칫하면은 우리의 더 고립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예.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폐기한다라는 가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한다라는 가정을 하는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일본과 대한민국의 협정인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뒤에는 사실 미국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중국 견제나 러시아 견제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미국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폐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가기 전에 예. 왜 이게 맺어졌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최초로 거론된 건요, 2010년에 일본 쪽에서 먼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2012년에 예. 6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게 비공개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 바로 그겁니다. 예.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때도 그걸 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겐 감춘 거죠. 이게 말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왜 비공개로 하느냐, 비밀협정을 일본과 왜 하느냐, 또 마침 일본이 독도 마운까지 곁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때 프레임이 좀 그렇게 나오고 있었죠. 또 예.
소녀상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에 예. 대해서 그걸 훼손하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더욱더 안 좋았죠. 예. 거기서 비공개 밀실 행정 논란까지 나니까 정부가 체결 50분 전에 발의 50분 전에 일본에 통보했어요. 못한다. 일단 뭐 전국에 대한 부담을 좀 느낀 건가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예, 예. 심지어 당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본한테 통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미국은 굉장히 불쾌했겠죠, 내심. 예. 사실 그걸 바랬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한 달 얼마가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전격 방문하셨어요. 맞아요. 그 지지율 올라가는 또 일이 그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조금의 호감이 카타르시스를 올라갔죠. 예. 당시에. 유발해주고 예. 흥분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갔지만 미국에서는 야, 한국의 도대체 정책 기조가 뭐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지소미아를 비밀리에 하겠다. 까고 예. 비밀리에 국민 모르게까지 추진하던 이 정부가 독도까지 방문해서 없던 일도 문제를 일으켜? 못 믿을 사람들이네.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이들의 그 신뢰도 혹은 호감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국방부 관료들뿐만이 아니고 경제부처 관료들도 한결같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어서 우리의 그 미국에 대한 외교력이 대단히 약해졌죠. 예. 이러고 나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때. 들어와서요. 미국은 계속해서 욕을 했고 또 그 남중국해 통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막 불거졌어요. 중국과의 또 중국의 이런 게 위협은 있었죠. 더 커졌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은 더 커졌고요. 예. 다시 박근혜 정부에게 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한 1년간 버텼어요. 정치적 부담이 좀 큰 부분이었죠. 컸죠. 예. 근데 이게 체결된 게 2017 16년. 16년 예. 11월 23일 겁니다. 예. 그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가동을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레임덕에 빠지고 최순실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결정을 거의 못할 때입니다. 지지율 한 5% 갈 때 그때였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외무부와 국방부의 관료들이 주가 돼서 지소미아를 통과시켰죠. 그때도 서명식을 할 때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그 방위청 장관이 한 게 아니고 예.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주한 대사가 대리 서명을 한다 해서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거부하고 이러고 거부하고 팔짱을 이랬던 그 사태도 한번 있었죠. 예. 당시에도 국민적인 공감은 얻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1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그 거부 의사를 안 하는 한 예, 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손보겠다고 공약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한일 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시기를 놓쳤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파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어요. 네. 일본을 압박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한테 한국이 이렇게 그 무역 분쟁이 나오고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은 이렇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설득할 길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미리 나서서 파괴해버리겠다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어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시기가 하다면 놓쳤다. 이게 과연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건지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는 놓쳤다 할지라도 예. 시민사회나 야당은 계속해서 파괴된다고 압력을 준다면 정부가 파기를 하든 하지 않던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것이 예전에 일본을 예를 하나 들게요. 예. 80년대 초에 미국이 무역 적자 수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수지 적자를. 예, 예. 그래서 피해를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시장 개방해라. 니들이 그 불공정 무역하고 있다. 예, 예. 압력을 받으니 낙하손의 수상이 TV에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호소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제발 애국심 차원에서 외국 물건 좀 사주십시오. 특히 미국 물건 사주세요.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예. 일본인들은 듣지도 않았어요. 네,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립적인 자세를 갖고 시민단체나 야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거 이래도 되겠느냐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나마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만약에 폐기를 한다라고 천명을 한다면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입장은 있는 겁니까? 군사적으로는 일본이 약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보력이 예. 기계에 의한 것, 컴퓨터에 의한 것,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우리한테 정찰성이 많고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뛰어나니까. 예. 근데 슈민트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으로 사람이 만나서 쉽게 말하면 그쵸. 간첩이죠. 예, 휴민트, 시민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탈북자들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건 우리가 훨씬 좀 많거든요. 월등하겠죠. 예.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반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애들 우리 미국말 안 듣고 저렇게 떨어 나가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봉쇄하는 거 당연하다. 계속 우리 편 들어다오. 일본 이렇게 당위성을 만든다 가능성이 이런 거겠죠. 대단히 큽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예. 이것과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미사일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사일과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예. 독도 방어 훈련은 우리가 로우키로 하던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하던가 기자단에게 협조를 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든가 좀 낮추자는 거죠, 수위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과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던 계기도 예. 이명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도대체 일관성이 있느냐? 언제는 국민들 몰래 지소미아 체결하려고 했다가 예. 갑자기 독도를 방문한다?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못 믿을 사람들이니 자기네 내부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독도 이번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각에선 광복절에 대규모 훈련을 한다. 아니면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켜라 얘기를 하는데 얘기들이 많죠. 똑같이 언젠가는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에게 똑같이 내정의 국제 문제를 이용한다는 그 느낌을 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독도 문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예. 미사일, 요 부분만 제가 미사일인데요.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시간이 조금 오늘 네,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네. 요 부분만 좀 여쭤보면은 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미사일 배치를 지금 할 나라가 일본과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안 한다고 할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받을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방위비 부담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마지막 말씀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중거리 미사일일 겁니다. 그쵸.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이 2,600기가 있는데요. 예. 1,400기가 이 동북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받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큰 경제 파트너예요. 우리하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만큼 우리 물건 사준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게 어렵다면 대안은 하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우리도 미사일 제작 능력이 설계 기술 제작 능력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라. 지금은 8개 필요로 돼 있는데요. 예. 그걸 풀어주면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우리가 보유해서 놓겠다. 우리 자유용으로 갖고 있겠다. 이러면 그래도 중국은 반발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직접 배치하는 것보다는 반발을 좀 꺾을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자주국방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할애를 더 된다면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더 출연해 주셔서 이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가 24일 지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네. 한번 더 출연해 주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카드에 대한 이야기 서울경제신문의 권홍우 군사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또 일부에선 싼 집이 나올 때까지 집을 사지 않고 당분간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 수요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6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전세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창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올랐습니다. 지난달 1일 0.01% 오른 뒤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세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추가 규제에 나서는 만큼
매매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전세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 등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못할 바엔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근데 민간 택지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이주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면 뭐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권이 바뀔 때까지 대기하거나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냥. 다만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나설 경우 기존 주택이 멸실돼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로 전세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안정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매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옵니다. 집값이 싸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존보다 저렴한 분양 물량을 기다리기 위해 전세로 눌러앉는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제 분양 가격의 경쟁력이 높은 분양 물량들의 이제 그러니까 청약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대기 수요가 이제 양산되면서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사측의 인사 전환 배치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배되는 인사 대상이 대부분 노조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사측은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일 뿐이라 맞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일반 노조는 8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경영진에 부당 노동 행위와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변해가는 유통 환경에 맞춰 창고형 매장의 스페셜로 전환에 속도를 내며 동시에 온라인 사업을 위한 풀필먼트 센터를 확장하며 인력을 전환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안양 풀필먼트 센터는 일반 홈플러스 매장과 달리 온라인 배송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센터입니다. 노동 강도가 세다고 노조는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안양 풀필먼트 센터로 전환된 14명 중 13명이 모두 노조 조합원이란 점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거나 부인과 수술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근골격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에 노조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전배가 노사 간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지 변경 시 의사나 적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풀프리먼트 센터라는 곳은 공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현장에 있는 주부사원들이 본인들의 근무지와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환경 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이 풀필먼트 센터 사업과 스페셜 사업을 빙자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근거로 향후 추가적인 인력 축소가 되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흥점과 안산 고잠점 등 2개 점포의 경우 지난해 5월 110여 명의 인력에서 현재 90여 명 수준으로 감축된 상태인데 홈플러스는 향후 70여 명까지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도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가 위치되어 있는 관할지청임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에 관련된 사항으로 문제 제기나 의의 제기, 심지어는 고소까지 또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손 놓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일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집을 울리는 층간소음. 오늘날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불편함을 넘어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물소리를 줄이는 층상배관 기술을 통해 시장을 공략 중인 기업 와토스 코리아를 찾았습니다. 와토스 코리아를 이끄는 송공석 대표. 송 대표는 1973년 와토스 코리아를 창업한 뒤 50년 가까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토스 코리아는 층상배관 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아랫집 천장에 화장실 배관을 묻는 층화 배관과 달리 내 집 화장실 바닥이나 벽면에 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층화 배관은 화장실 물소리가 아랫집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유발합니다. 무엇보다도 층간 소음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혀 밑에 층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줄일 수 있고요. 시공하기도 굉장히 또 간편해졌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도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급이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치명적 단점에도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층화 배관. 와토스 코리아는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제품을 꾸준히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서 채택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게 지금 이런 장점이 있는데 가격이 이 정도 낮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까요? 오케이. 답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건설사 담당자들도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넓어져서 송 대표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환경에도 사업을 지속해서 키워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 국내 욕실자재 시장은 일본산 제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그 길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2개의 업체에 지금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가격 결정권과 품질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거래하는데 저희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가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제품 사갈 수밖에 없는 거는 품질과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와토스 코리아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층상 배관을 활용해 다양한 신제품을 내놓고 공격적인 투자로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의 매출을 해야 될 거. 물론 이익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오히려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해서 송 대표는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욕실자재 산업협동조합을 만들어 산업 생태계 개선에도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현재 50곳 넘는 회원사가 기술 교류와 전시회 개최 등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종일 한국 콜마가 논란입니다. 임직원들은 강제로 원래 조회해서 막말 유튜버 영상을 시청해야만 했다고 하죠. 논란이 되자 영상을 통해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자라는 의도였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가 곧이어 나온 상황입니다. 궁금해집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 대응을 막말 영상 시청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저희 채널을 포함해 다수의 채널은 위기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태가 결국은 한국 콜마를 비롯한 K-뷰티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자극적이지 않게 정도를 걸으며 최선을 다해 방송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